예, 안녕하세요. 골든보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예. 한국 시장은 양호한데 미국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한번 재밌는 걸 봤는데 가장 멀었다. 5월까지는 변동성 지속된다. 앞으로도 한 2개월 이상 변동성이 지속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울프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5월까지 극심한 변동성이 계속될 거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들이 혼조된 흐름을 나타낼 거다. 타리프 파티규, 관세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증시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도 S&P 500 지수가 향후 10% 가까이 급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떴는데 지금 보면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1일 날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아마 10%였던 것 같고 멕시코랑 캐나다는 25% 관세 부과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8일 날 4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시행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상호 관세는 뭐냐면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인도, 일본, 유럽연합, 한국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때부터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 세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 부과가 아직은 안 났죠.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벌어지게 되면 관세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예상입니다. 일단 앞으로 악재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서 그냥 제가 한번 느끼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만 볼게요. S&P 주봉으로 5주 연속 음봉, 나스닥 주봉으로 5주 연속 음봉.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뭐냐면, 음봉이고, 여기서 이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상호관세가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아직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발표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챗 GPT에게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 CPI가 올라가게 되고 CPI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가 중단되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주가는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당장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일봉으로 볼게요. 자, 보세요. 일봉으로 보면요. 이 이제 정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21선, 61선, 이동평균선, 120, 200, 240이 이렇게 작은 숫자가 위로 가는 게 정배열이거든요. 이 정배열이 이제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배열이 이제 뒤집어지는 게 역배열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길한 징조의 시작인데, 잘 보시면,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가 23년도 10월 달인데 이때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21선이 그래도 200일선에 닿지를 않았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여기 정배열인데 요번에는 닿았어요. 예, 21선과 200일선이 닿았어요. 이거는 차트가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이거는 차트가 무너져요. 근데 과거를 보면요. 이렇게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이게 쭉 추세적 하락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 보면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이제 완전 차트가 붕괴됐던 게 2018년도 미중 관세 전쟁에서 한번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붕괴가 됐고요. 2022년도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CPI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어떻게 했죠? 예, 올렸죠. 그러면서 붕괴됐군요. 세 번이 붕괴가 됐는데 18년, 20년, 22년 이렇게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의 붕괴 신호와 가장 유사한 지금 보면 이 21선이 지금 밑으로 하방으로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다. 일단. 그리고 S&P는 보면 S&P는 아직은 닿지는 않았어요. 조금 양호해요.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보면 23년도 때는 오히려 S&P가 조금 더 안 좋았어요. S&P가 200일선에 닿았는데 지금 아직 닿진 않았는데 거의 근처까지 왔다. 그래서 현재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RSI 30하고 241선 밑으로 다 깼어요. 다 깼는데 차트가 일단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보면 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이 조정이 왔을 때 가장 큰 조정이 23년도 가을인데 이때는 반등해서 쭉 올라갔고요. 그 외에 이제 조정은 잘 버텼거든요. 요게 지금 거의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요 만에 이제 온 건데 과연 23년도 조정 정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큰 조정이 올 것이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3년도 조정까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네. 22년도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센 조정까지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241선을 일단은 뚫었고요. 뚫었고 21선이 241선, 201선이 다 왔다. 이거는 이 정배열이 무너졌군요. 정배열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배열이 무너진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다.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고 오히려 요때와 좀 유사한 면이 있다. 근데 28년도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를 한번 보니까 이때 하락폭이 한번 볼게요. 이때가 지금 얼마였냐면 8천 그리고 6천 6천이죠. 거의 한 25%? 예, 25%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은 되게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 안 나오네요. 얼마 하락했는지 아쉽네요. 예, 정말 큰 거예요. 25%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죠.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2개월, 거의 3개월 가까웠군요. 왜냐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게 10월 초고 끝난 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러면 한 거의 2개월, 한 2개월 20일 정도? 요 정도 하락한 거예요. 네, 거의 3개월 정도.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은 이때부터라고 대충 치고 2월 19일부터 지금 3월 18일이니까 한 달 되고 한 달. 앞으로 한 2달 정도 더 남을 수 있다. 지금 보면 23년도 때도 하락을 보면 하락이 보통 이렇게 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원, 투, 쓰리.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락이 좀 컸어요, 사실. 예, 제법 컸다. 예, 제법 컸는데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형태까지 가능하다. 왜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상호관세 부과하고 반발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 생기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락은 어디냐 대충.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저점이죠. 그 전에 전저점이 지금 보면 나스닥이 17,500인데 전저점이 보면 16,700 정도 되거든요. 더 떨어지고 그 다음 전저점은 15,700이에요. 15,700이면 진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같기는 같아요. 이 정도면 어떠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봉 기준으로 지금 요게 121선 주봉 기준으로 지금 61선 뚫었는데 121선 정도 닿는 거다면 예, 그거는 거의 바닥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더 심할 때도 있지만 관세 전쟁 때가 그러니까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때가 이제 주봉으로 121선까지 밀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봉으로 121선까지 밀렸던 건데 이 포인트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거품으로 올라간 건 맞거든요. 거품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이제 회귀합니다. 예. 그리고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 뭐든지 모든 세상 이치는 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자리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근데 지금 15,000대인데 이거는 굉장한 하락폭이라서 당장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긴 해요. 보여지긴 하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의 추가적인 하락 정도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뭐 완전히 지금 이미 RSI 30에다가 예, 뭐 240일까지 다 뚫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뚫린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뚫렸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이때도 보니까 이렇게 RSI 30 밑으로 뚫었잖아요. 뚫고 나서 살짝 반등하고 요때 뚫힌 다음에 반등 폭을 봐야 돼요. 반등을 제대로 못하면 추가로 더 하락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보면 자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30을 찍었잖아요. 근데 심하게 찍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 다음에는 깨끗하게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반등할 거면 확실하게 반등하고 못할 거면 여기서 어영부영 하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또 하락할 수가 있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고민해 봤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